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이른 새벽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천만쌤은 이게 방송하는 낙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 유튜버 중에 최고 기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방송하는 유튜버 있나요? 제가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같이 한번 힘내고 꼭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투자도 이제 스마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국장도 믿을 게 못 된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해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못 내니까 많은 생각과 고민과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장기 투자에만 목매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자의 그 스타일을 좀 약간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음, 뭐 장기 투자가 꼭 정답은 아닌 거라는 겁니다. 뭐 장기 투자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단기 투자도 있을 테고 뭐 중단기도 있을 테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그 목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와 기준을 잘 세워서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국장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저도 많은 걸 또 배우고 깨닫네요. 주변 사람 중에 유난히 멘탈 좋은 사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남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 타인의 삶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하루를 가꾸는데 더욱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다르기에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 그렇죠. 절대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실수나 잘못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거절할 것은 분명하게 거절한다. 무조건적인 배려는 독이 되기에 인간관계의 선을 분명히 정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순간의 슬픔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감정은 늘 지나가는 것임을 알기에 일시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정적일 때는 연락하지 않더라. 충동적으로 표현한 말들이 후회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걷거나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양한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뭐 뉴스들 있던데 한번 짤막하게 한번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주인공이죠. 뭐 트럼프 징글징글합니다. 이 아저씨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 세계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환율 정책을 비롯해서 비관세 이 장벽까지 고려해서 상호관세라고 하죠.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는 13일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실행 계획을 담은 상호무역과 관세 각서에 서명하고 나는 공정성을 위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상무부가 교역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서 관세를 도출할 거라고 합니다. 상무장관이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각 국가를 1대1로 다룰 것이다. 국가별 조사와 협상을 거쳐서 관세율을 차등 적용할 거라고 소개했고,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소개하면서 한국을 두 차례 거론한 만큼 한국은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각세는 비호혜적 무역관세 사례가 제시됐고,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비관세 장벽, 보조금 등 불공정한 행위와 그 정책과 관행, 그리고 인위적인 환율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재무부, 상무부, 무역 제조업 담당 그 대통령 수석 고문과 협의를 해서 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제한이나 이런 관행도 상호 관세 검토 대상이래요. 라트닉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다 언급을 했고, 실제 상호관세 부과는 4월 이후가 될 것 같네요. 앞으로 한 달 반가량 국가별 협상을 통해서 관세 면제나 관세율 인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로이터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했던 그 지원금을 두고 트럼프가 재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재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 지출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해요. 삼성은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다 총 370억 달러입니다. 37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 미 상무부에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의 인공지능 메모리형 어드밴스 패키징 그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상무부가 최대 4억 5,800만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공세 관계부처랑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에 나섭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걸어놓은 만큼 농산물 수입 공역, 그 부가가치세, 디지털세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대미 협상 패키지 이 딜을 검토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그 품목별 관세 도입에 이어서 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검토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세웁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과 하이닉스 등의 그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이 트럼프가 재협상을 추진하면 그 지원액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법에 그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협상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일부 반도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거라는 그런 신호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재협상은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는 먼저 백악관이 우려하는 보조금 지급 조건에 바이든이 요구한 노조 가입자 고용, 그리고 공장 노동자에 대한 저렴한 자녀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트럼프는 취임 후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세금을 들여가지고 다양성 정책을 지원하느냐 이게 문제 제기입니다. 지난해 12월 삼성은 37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R&D 시설을 짓기로 했고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 지급하기로 최종 계약했어요. 하이닉스 역시 미국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공장과 연구소를 건설하는데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보조금 4억 5,8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죠. 이렇게 반도체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등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후에 중국 등의 해외 시장 확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도 각각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 중국 우시의 디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바이든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서 기업이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을 5% 이내로 규제를 했는데 이 트럼프는 이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정부 업계는 추가 발표를 예의주시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도 아직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데다가 보도된 재검토 항목도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역시 트럼프 취임 후에 미국의 반도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서 추가 내용을 지켜봐야 한답니다. 일단은 계약된 투자에 대해서 착공 속도를 높이거나 투자 규모를 더 늘려달라는 메시지를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시고 토요일이니까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요.